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진로로부터 양을 내재한 실들을 기납한다라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는 형을 채우는 내용물입니다. 채우는 내용물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양적인 것을 내재하고 있으며 양은 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채운다 여기에서 양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채우냐 적게 채우냐 이런 것들은 다 양적인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채운다는 언어와 연관되는 언어를 살펴보면 못 채운다, 넘치게 채운다, 비어있다가 있는데 이 언어들은 모두 양을 내재하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따라서 진료가 발견되는 구성요소를 발견하는 순간 양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지고 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채워지냐 채워지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그래요. 금융시장 영역의 진료로는 금융상품과 거래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집단이나 인간이 있겠죠. 금융상품의 경우 그 자체 내에서 기납적으로 양을 내재한 질이 포착됩니다. 그렇죠. 금융상품의 수라는 질이 포착되며 그에 대한 양이 도출됩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의 수, 금융상품 종류의 수, 그렇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양적인 거죠. 그래요. 또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이라는 질이 포착되며 그에 대한 양이 도출되며 발견된 양은 화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수로 표시될 수 있는 양이 발견돼야 되겠죠. 수학은 뭔가요? 양을 탐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요. 발견된 양적 요소를 현실에 적용하면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금융상품의 종류 중에서 예금을 찾았어요. 예금. 예금 금액이 양적 요소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현실에서 확인하면 예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주체는 집단과 인간으로 분리되는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양으로 표시될 수 있는 양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래하는 인간이나 집단에서도 양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집단 수, 참여하는 인간 수와 같은 것들이 양적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양적인 요소니까 수로 표시되는 거죠. 또한 참여하는 집단들이 거래대금, 참여하는 인간들이 거래대금이라는 질을 기납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화폐로 표시될 수 있는 양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요. 예를 하나 살펴보았지만 봤죠? 다 이해가 되죠? 진로로부터 양을 내재한 질들을 기납한다. 그래요. 진로를 찾아내면 양적 요소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상품 시장 영역의 진로로는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알아봤죠. 물체로 된 욕망충족수단, 생존수단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일단 한정지어서 규정했죠. 물체의 형태로 거래되는 상품과 거래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상품이 있고 집단 인간이 있죠. 상품의 경우 그 자체 내에서 기납적으로 양을 내재한 질이 포착됩니다. 그렇죠. 상품의 종류수나 수량이나 또 금액 이런 거겠죠. 구체적 질을 지니는 상품은 쓰임새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종류의 수라는 질이 포착되며 그에 대한 양이 도출됩니다. 그렇죠. 또한 상품 속에는 거래금액으로 표시되는
질이 포착되며 거래 금액은 화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양적 요소겠죠. 거래 금액 역시. 거래 금액은 화폐로 표시될 수 있는 양적 요소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요. 말을 쉽게 바꾸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발견된 양적 요소들은 현실에서 확인하며 수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현실에서 다 확인이 되겠죠. 거래하는 주체는 집단과 인간으로 분리되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도 양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똑같겠죠. 참여하는 집단의 수, 참여하는 인간의 수가 양적 요소가 되면 또한 참여하는 집단들이 거래대금, 참여하는 인간들이 거래대금 역시 화표로 표시되는 양적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활동시장 영역의 진료로는 노동 활동을 바꾼다 했죠. 활동에는 노동만 있는 게 아니죠. 활동을 노동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활동을 이렇게 분류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발전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 노동이라 생각하는 거죠. 활동을. 활동시장 영역의 진로로는 거래되는 활동 지출과 거래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활동 속에도 여러 개의 양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활동에도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존재하니 노동 활동을 바꾸죠.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죠. 활동의 종류의 수라는 양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그렇죠. 또한 총 인건비나 평균 인건비와 같은 화폐로 표시될 수 있는 양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그렇죠. 인건비 이런 그래요. 근로자는 소득을 얻죠. 임금을 얻죠. 임금은 소득이면서 근로자에게 소득이지만 또 기업에는 비용이 되는 거죠. 발견된 양적 요소들은 현실에서 확인하며 수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 기재할 수 있죠. 확인이 되고 거래하는 주체는 집단과 인간으로 분리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도 양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참여하는 집단수, 참여하는 인간수가 양적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또한 거래하는 주체들의 총 인건비나 평균 인건비와 같은 것들은 화폐로 표시할 수 있는 양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양적 요소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진료를 발견하면 쉽게 양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죠. 현 시대에서는 활동 시장을 좀 다 지우죠. 좀 이해하기 쉽게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보통 활동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부르죠. 기업과 근로자가 거래하는 시장 정도로 이해하는데 이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그렇죠. 활동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고 기업과 근로자가 거래하는 시장 정도로 이해하고 있죠. 명칭도 잘못됐고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해요. 왜 그런가 볼게요. 활동시장에는 기업 소유자 역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건 예로 들어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화물연대 이런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화물차를 사가지고 자신의 활동을
팔죠.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로자만 활동을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소유자 역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점 주인의 상업행위, 병원 소유자인 의사의 의료행위 다 활동을 그래 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의 주인인 변호사의 변호행위와 같은 것들 역시 활동에 속합니다. 그래요. 활동시장 역시 그 시장 규모가 크죠. 뭐 예를 들어서 이발사 역시 자기 이발소를 가지고서 활동을 그래 하죠. 실제로 미장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커요. 노동시장은 근로자가 활동 지출을 거래하는 시장의 한 형태일 따름입니다. 그래요. 활동시장은 활동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커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 활동시장, 근로자 활동시장이죠. 이 두 개가 있죠. 근로자 활동시장부터 보면 뭐가 있나요? 심동시장과 있고 노동시장이 있다. 심동은 뭔가요? 마음의 움직임에 가치를 두는 시장, 가치를 두는 거죠. 노동시장은 육체의 움직임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요. 노동하는 이만 기업에서 거래하는 건 아니죠. 아닌 거예요. 또 사업자 활동시장은 또 크게 유통업자 활동시장과 전문가 활동시장 나눌 수 있죠. 전문가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발사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유통업자, 유통의 유통업에 활동하는 일을 가리키죠. 화물차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통 과정에서는 보관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활동시장은 굉장히 종류 다양하죠. 노동시장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정규직 노동시장이 있을 수 있고 계약직 노동시장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굉장히 다양해요. 자본시장 영역의 진로로는 이윤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작업수단을 포함한 자본과 거래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정상 주체는 있죠. 자본도 있고 자본시장 영역에는 거래 대상이 있고 거래하는 주체가 있겠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 작업수단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작업수단은 기업 형태로 있죠. 우리 자본 지배 시대라 썼는데 시장 지배 시대로 바꾸죠. 그 이유가 있겠죠. 주석을 볼까요? 사회주의자들은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며 사악한 시대라고 규정하는데 그러한 시대는 없다. 현 시대를 자꾸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죠. 이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사회주의 빨갱이들은 당연히 지금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 할 것이고 또 그 말이 상당히 유포되어 있죠. 빨갱이 아닌 이들도 자본주의 시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말인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한 시대는 없다라고 하죠.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늘 있었고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고대에도 자본은 있었다는 거예요. 원시시대 때에도 자본은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있겠죠. 물론 현 시대는 신분제도가 있던 이전 시대와 구별된다. 현 시대를 이전 시대와 구별하여 이름을 지을 경우 가장 적절한 이름은 시장 지배 시대이다. 자기가 아는 시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원시시대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돌도끼를 사용했어요. 그럼 돌도끼는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인류의 전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인류의 전 역사를 살펴보는 글들은 많죠. 무척 방대하죠. 그러한 글을 쓴 사람들은 또 명성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어때요?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핵심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 내용 자체가 방대하지도 않아요. 경제 철학 기틀에서 자본과 시장의 개념을 살펴보았죠. 한번 볼까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 그렇죠. 그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소를 사용했어요. 그럼 소는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원시시대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돌도끼를 사용했어요. 그럼 돌도끼는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현시대 보면 어떤가요?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죠. 기계가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자본의 핵심 개념이에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이 자본이에요. 시장은 뭔가요? 시장에서 뭐 하나요? 교환하잖아요. 유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 거예요. 자본이라 해서 특별한 것이고 시장이라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본과 시장을 왜 사용하나요, 인간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죠. 교환은 왜 하나요?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하는 것보다 교환해서 살아가는 게 더 풍요를 누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거죠. 자본을 왜 이용하나요? 맨몸으로 필요한 거 구하는 것보다 그래요. 뭐 어떤 수단을 이용하면 편하죠. 그래요. 이러한 핵심 개념을 알면 인류의 전 역사를 살피는데 방대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10분이면 좋게요. 그래요. 들었듯이 자기가 사는 시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10분이면 인류의 전 시대를 알 수 있고 자기가 사는 시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업수단의 경우 그 자체 내에서 기납적으로 포착되는 양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작업수단의 수 같은 종류의 수 이런 거는 다 양적인 거죠. 또 금액 같은 거, 가격 같은 거 그렇게 되겠죠. 구체적 형태를 지닌 기업은 상품의 생산이나 유통에 참여하는 이제 둘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를 중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은 유통에 참여할 수도 있고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겠죠. 기업은 자본이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데 사용되는 작업수단이 자본이랬죠. 기업은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 자본인 거예요. 기업만 자본인 건 아니겠죠.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구별이 가능해지면 기업을 종류별로 나누어 종류에 각기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류별로 양을 구할 수 있죠. 이런 건 다 양적인 거죠. 기업의 현실 형태를 사상화할 경우 자본으로 인식되는데 구체적 형태를 지울 경우 자본은 화폐를 단위로 하는 수로만 인식됩니다. 자본은 그렇죠. 자본을 화폐로 표시할 수 있다 말이죠. 쉽게 말해서. 구체적 형태, 기업은 다 구체적 형태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필요한 것을 얻는데 소득을 얻는데 사용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요. 자본 필요한 것을 얻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거예요. 기업 역시. 그리고 자본은 실제로 거래되는데 이로 인해 거래 금액이라는 질이 포착되면 그에 대한 양이 도출되고 화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진료만 찾으면 양적 요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리고 발견된 양적 요소들은 현실에서 확인되면 수치를 양적 요소들은 확인되며 수치로
확인되며 수치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수치로 수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래하는 주체는 집단과 인간으로 분리되는데 이러한 것들에서도 양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마찬가지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참여하는 집단수, 참여하는 인간수 다 양적 요소죠.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하는 대응 같은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적 토대에 속하는 대상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했죠. 가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나누는 분리법도 있는데 이는 활동 지출에 지불하는 인건비와 작업수단에 투입되는 비용 두 범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분리법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래, 자본론에서 나오죠. 즉 인적 토대에 투입되는 가치와 물적 토대에 투입되는 가치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작업수단과 활동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분류법입니다. 그래요. 활동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동과 그 외의 것을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럼 활동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용이해지는 거예요. 고정자산에도 양적 요소가 발견되고, 그렇죠. 고정자산에도 양적 요소가 발견되죠. 유동자산에도 양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고정자산이나 유동자산에 속한 해상들의 종류, 해당 대상의 수량 및 금액은 양적 요소가 됩니다. 다 수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인적 토대는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 소유자와 활동 지출을 거래하는 근로자로 분리됩니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의 수와 소득, 근로자의 수와 소득은 양적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기업으로부터 얻는 근로자 소득의 합인 인건비 역시 양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요. 근로자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근로자 수는 양적 요소가 되며 이런 것도 양적 요소가 되죠. 기업이나 사회에 발생시키는 손실 금액 역시 양적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근로자 조합이 활동을 하면 기업과 사회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한번 최근에도 있었죠. 여기 보면 주석이 67.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는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4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죠. 늘 이런 손실 부분이 나오죠. 그래요. 단체를 만드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분제가 없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단체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기는 어렵죠.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기업도 단체잖아요. 집단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건 단체건 타인이나 타 집단의 재산이나 소득, 재산을 약탈해서는 안 돼요. 그럼 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요. 도둑질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타인이나 타 집단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건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면 다 허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할 일은 해. 그런 기본적인 거는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체를 만드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단체로 거래하는 건 맞느냐? 그건 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기업도 단체인데 기업이 거래를 하잖아요. 기업 소유자와 단체가 거래를 하면 어떻게 거래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대등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